손석희 사장이 변호인만 10명을 고용을 했고 경찰과 검찰의 이른바 전관 출신의 변호인 10명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변호인들을 동원했는지, 선임했는지 그 부분 저희가 취재했는데 함께 보시죠. 일단은 경찰 조사인데 단순 폭행건 등등으로 경찰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변호인이 10명이라는 것은 사건을 많이 취재했던 저희 기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먼저 좀 변호인 10명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혐의 중심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폭행 혐의와 관련돼서는 법무법인 지평, 유명한 법무법인이죠. 로펌 변호사 3명을 선임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바로 김성국 변호사, 경찰대 21기 출신입니다. 경찰대 출신. 그리고 최세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에 부산지검의 특수부, 그러니까 검찰 특수부 출신의 변호사와 경찰대 출신의 변호사를 3명 선임했습니다. 폭행 혐의와 관련돼서. 그리고 시민단체가 손석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배임 혐의와 관련돼서는 법무법인 다전의 변호사, 역시 유명한 로펌 변호사 7명을 추가적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바로 홍기채 변호사인데 대단합니다. 대검 중수부 출신, 서울지검 특수부 출신, 그러니까 검찰의 중수부와 특수부 요직을 거친 특수통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기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안종범 전 수석을 변호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또 한 명의 변호사는 김선규 변호사인데 대검 중수부 출신인데요. 이분은 대기업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했었던 대기업 비리와 관련돼서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등등 7명을 배임 혐의와 관련돼서 선임을 했다. 그래서 2가지 로펌의 변호사 10명을 손석희 사장이 선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허은하 소장님. 네. 사실은 손석희 사장이 이제 주변에 이 사건은 제 별게 아니다,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변호인단을 보니까 그 면면을 보니까 상당히 초호화 화려하고 네.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좀 이번에 등용이 됐군요. 네. 선임이 됐군요. 제가 2016년 여름에 봤던 그 손석희 사장님의 앵커 브리핑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 앵커 브리핑을 보면서 가슴 찡했었거든요. 정말 수많은 명언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 또한 손석희 사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도 잘 모르고 저도 순수해서 전관 예우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분의 입을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예.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정관을 쓰게 됐을 때 1억 그리고 3억의 돈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라면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라고 하면서 정관예우에 대한 어떤 비판들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10명의 변호인을 선임하셨다고 했을 때 상대는 몇 명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거학을 척결한다면서 스스로 거학이 되었다라는 명언을 해주셨거든요. 저희한테 혹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계신 거는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말씀하시면서 저희처럼 1억, 3억 되는 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일반인을 대변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대한 큰 분께서 전관을 10분이나 선임하셨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 싸움의 시작을 보는 저희의 마음이 심적으로도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사실 판단하기가 상당히 많이 어렵고 씁쓸한 이유의 시작입니다. 예, 손소 변호사님. 네. 그 폭행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는데 변호인이 10명인 건 일단은 이례적인 건 같긴 한데 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자유와 권리가 있으니까요. 네. 궁금한 건 뭐 정관까지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 비용을 손석희 사장이 그럼 개인이 비용을 하는 게 맞겠죠? 회사 소속이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회사 직원, 임직원 개인의 어떤 사적인 소송에 회사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비용을 지급하면 이거는 그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아, 그래요? 따라서 JTBC가 뭐 당연히 그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변호인이 뭐 10명이다 그러는데 엄밀히 보면은 변호인은 둘이죠. 법무법인이 변호인이 되는 거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변호사들이 이제 소속 변호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다. 사실은 변호사 1명, 2명으로도 다 충분한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여러 명이 이름을 올린 것은 이제 관행이 다 그래요. 법무법인 소속되어 있는 그런 변호사 중에 실제로 손석희 사장이 접촉을 해서 이제 그 일을 맡긴 그런 그 변호사는 뭐 1명 내지 2명일 겁니다. 그런데 그 팀을 이루고 있는 그 아래에 있는 그런 그 부하 변호사들이 함께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올려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변호사가 1명이 아니라 그 10배인 10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약간의 어떤 그 과장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은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 선임된 그런 그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까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김웅 씨는 손석희 사장에게 검찰에 맞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김웅 기자도 손석희 사장도 서로를 검찰에 고소한 상황이에요. 협박, 명예훼손, 폭행치사 혐의, 고소장. 저명 인사인 손 대표가 피해를 언급하며 협박해서 공포심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손석희 사장을 현재 맞고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엔 좀 어떠십니까? 근데 이제 그 녹취했던 것을 들어보면요. 이제 억울한 면도 있겠죠. 이제 그런 강압을 느꼈다는 측면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걸려들으라 하고, 말하자면 덫을 놓는다는 느낌도 사실 있거든요. 손석희 사장이. 아니, 그 김웅 씨가 손 사장한테 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자기가 말하자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게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야기 가지고는 진실에 접근하기 쉽지 않겠다. 그러게요. 사실 실제적으로 대면 조사를 통해서 정말 수사관 앞에서 정말 실제 그때 당시에 진짜. 근데 국민들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차에 누가 탔느냐. 그런데 자꾸 다른 쪽으로 의견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뭐 어떤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실제로 가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시영 전. 보통 우리 김영주 선배님도 잘 알 텐데 국회의원들 선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로펌에 드나드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 선거법 이제 공소기간 끝나기 전에 이래저래 선거법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대처하는 걸 보면서 저분은 좀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좀 가벼운 분들은 그냥 당에서 제공하는 법률 지원단 정도의 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 변호사 선임 안 하고. 그런 분들은 그냥 좀 가볍게 끝나거나 뭐 많아 봐야 벌금 얼마 정도에 끝나거나 뭐 경고받거나 요 정도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정도에서 끝날 걸 아니까 그냥 당의 공식 법률 지원단의 도움만 받는 거죠. 그런데 나 이번에 로펌 샀어. 로펌도 몇 개 전체를 다 도리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배지가 날아갈 정도라는 거를 본인들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한 분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 로펌 전체를 내가 다 했어. 명운을 걸었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 딱 끝나고 들어와서 이렇구나. 그래서 뭐 유전 무죄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손석희 대표님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듣고 본인도 이게 뭔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손석희 대표님 평소 이미지대로라면 그냥 국선 변호사 조용히 한 분 선임해서 뭐 진실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그러면은 평소 이미지대로 하시는구나 그랬을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철벽 방어를 해야 될 정도의 뭔가가 있나 라는 의문이 거꾸로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손석희 대표님이 김웅 기자님께 건 것 중에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하시면 사실관계를 다퉈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진실규명인데 진실규명에 대한 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지 명예훼손으로는 걸지 않은 걸 보고 진실규명에는 또 자신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